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제 완전히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실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과실에 대해서 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실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마다 그 독특한 냄새가 있죠. 그 냄새가 우리를 얼마나 즐겁고 경쾌하고 먹고 싶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볼 때에 그 주스가 쭉 흐르면서 정말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실을 만져보고 이것저것 고르기 위해서 만져볼 때에 굉장히 이 손끝이 편안하고 경쾌함을 느낍니다. 이런 나일론 섬유질이나 호마이카나 이런 그것을 만지는 것처럼 요 손끝에서 약간 에지테이션, 그러니까 서로 그 불안한 그런 느낌이 없고 굉장히 편안하게 밀착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과를 한 입 딱 깨밀었을 적에 그 사각하고 들리는 그 소리는 우리 귀를 얼마나 즐겁고 경쾌하게 하는지 모르죠. 이와 같이 그 다양한 과실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아주 자극한다고 할까요? 경쾌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과일은요, 무슨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꼭 먹어야 하나? 옛날에 그 닥터 포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책에 장수하는 식사법이라는 그런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실은 참 우리 장수하는데 필요하고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잘못 먹으면은 독이 된다. 절대로 식사 전후로는 먹지 말고 따로 먹어야만 된다. 이런 말을 그 책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과실에는 뭐가 있길래 장수하는 음식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과실을 보면은 먹고 싶어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과실을 보면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참 많지요. 왜 그럴까요? 무슨 성분이 있길래?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우선 과실은 한 입 딱 사과를 예를 들면 한 입 딱 깨밀었을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주시하면서도 단맛이 있는데 단맛이 아주 독특하면서 우리를 경쾌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섬유질이 들어가서 우리의 소화기에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약간 신맛을 가져오면서 비타민 C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비타민 C는 모든 비타민이 그러하듯 그러나 비타민 C는 항산화제 중에 엄지손가락을 꼽는 우리 몸의 유해 산소를 다 중화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러는가 하면은 광물질에서는 포타시움, 칼이, 그 다음에 포타시움이 많은가 하면은 염분은 아주 적고 마그네시움이 많고 또 따라서 칼슘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시움과 칼슘이 서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못지않게 서로 협조하면서 일을 하는 성분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치료제로서 요즘 아주 굉장히 누구에게나 다 들려졌고 또 항상 말로 표현하는 파이토 메디슨 혹은 파이토 케미칼 또는 파이토 뉴트리언트, 근데 저는 파이토 메디슨이라고 이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고 그 색이 다름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맛이 다름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많은 병들을 예방 치료해주는 그런 성분인 것을 알려졌죠. 그런가 하면 비타민 C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플레보노이드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오렌지에 이것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병을 예방, 치료하는
그 무서워하는 암까지도, 그리고 동맥경화증, 심장마비나 중풍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까지도 예방 내지는 치료해주는 이런 성분들을 갖고 있는가 하면 과실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퓨린이라는 성분도 없고요. 참으로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넣은 화학 성분 이외에는 독성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떠한 유익을 우리 인체에 주느냐? 우선 우리 콩팥, 신장을 놓고 볼 적에는요, 많은 과실들이 서로 유사하게 좀 더 강력하고 경한 일을 하고 있지만 무슨 작용을 갖고 있냐면 이뇨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생각하면은 이뇨작용. 그러면 이뇨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에서 독성분이나 또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암을 예방하는데 어떤 종류의 암을 예방하느냐 하면 소화기 계통, 그 다음에 이런 또 유릭 애시드 이런 거를 내보내주기 때문에 통풍 관절염 이런 거를 예방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에 소화가 필요 없습니다. 입에서도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저 잘 저장만 해서 잘게만 만들어주면은 편안히 내려가고, 또 위에서도 아무 소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잠시 거쳐서 그냥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는 혹시 복당이 있다면은 단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양분들이 모두 서로 다투어가면서 흡수를 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도 readily to be absorbed, 다 흡수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 내에서도 소장과 대장에 대단히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실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암을 예방하는데 어떤 종류의 암을 주로 예방하느냐 하면은 소화기에 생기는 암, 그 다음에 호흡기, 폐에 생기는 암 종류들, 그 다음에 비뇨기 계통에, 그러니까 콩팥이나 방광이나 이런 데 생기는 암은 아주 확실하게 대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심장, 혈관 질환들을 예방 치료를 해주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에서 생기는 중풍, 그 다음에 심장에서 생기는 심장마비, 그 다음에 협심증 이런 것들을 예방 치료해주과 동시에 이와 앞서서 동맥경화증을 치료해주며 또 고혈압을 안정되게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뿐인가요? 여기에 있는 항산화제는 우리를 그렇게 빨리 늙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늙도록 해주는 것이 이 과일에 있는 항산화제고요. 또 동맥경화증을 예방치료해주고 암을 예방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투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과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실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하루 3끼를 잡수시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잡수시는 분도 과일 식사를 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지는 않으시죠? 그냥 무슨 겹방살이를 시키는 것처럼 식사 전 15분 전, 길어야 30분 전에 좀 과일 좀 먹고 그리고 앉아서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예로부터 과실을
후식으로 먹는 습관들이 있죠. 이렇게 식사 전이나 후에 그저 적당히 여기저기서 혹은 시도 때도 없이 시장기가 오면은 간식으로 과실 혹은 과일 주스를 먹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과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를 적당히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닥터 포터는 자기의 장수의 식사법이라고 하는 데서 말했습니다. 식사와 함께하는 과실은 장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 소화기를 해롭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사람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는 과실을 정말 장수하기 위하여 먹겠으면은 따로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과일 식사 하시는데 과실을 항상 따로 먹기로 시간을 정해 보셨습니까? 아니시죠? 저도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과일식을 하는 시간을 완전히 따로 해놓고 과실이 눈에 보이면 요 과실은 그때에 무엇과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하고 완전히 셋업을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단순한 식사 배합법에 대해서 제가 이와 같이 계속 나를 기니아 피그처럼 해보고 또 안 해보고, 왜냐하면 저는 소화기가 참 약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한 것은 벌써 한 5, 6년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실은 참 먹고 싶고 입에는 맛있지만 내 속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참 먹기 힘든 것 중에 하나다. 항상 미련과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더함에 따라서 완전히 과일 식사하는 시간을 띄어냈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저녁에는 먹으니까 항상 자기 전에 속이 불편해서 숟가루를 좀 먹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서 숟가루를 먹고 소화기를 안정을 시킨 경험이 무척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따져보니까 두 번째 식사한 것이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고 아니면 첫 번째 식사한 것도 위를 깔끔히 비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과실을 먹으니까 항상 소화기가 복잡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단을 내어서 아침 7시에 과실 먹는 식사로 과일 식사 시간으로 띄어내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과실은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과실을 아침 식사로 먹으면은 1시간이면 위를 비워주기도 하고 길어봤자 2시간 전으로 위를 깔끔히 비워주는 것이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과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과일 식사에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간을 전화통에 매어달려서 무엇이든지 자기 건강에 대해서 물어오는 것을 참 조근조근 아는 범주 내에서는 모두 답을 해드리기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일 식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이 참 많고 어떤 종류의 과실이 좋습니까? 저는 무엇 먹으면 괜찮고 무엇 먹으면 아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물어오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과실은 모든 과실을 내가 한 서너 개, 5개씩 그냥 먹고 싶은 대로 한 끼니에 그냥 마음대로 주섬주섬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저는 3년 전만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끼니에 한 가지씩만 먹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사과를 먹기로 했으면 사과를 하나 내지는 2개, 그날 아침 나의 필요에 의해서 3개까지도 그냥 사과만 먹고
어느 날 포도를 먹기 했으면 포도만 먹고 한 끼니에 한 가지만 먹으니까 왠지 속이 편안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참 과실은 참 입에서 굉장히 경쾌하고 맛도 좋고 소화도 편안하고 쉬운 것 같은데 왠지 속이 들볶이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벌써 이미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산성 과실이 있고 또 아주 산이 가벼운 약산 과실이 있고 단 과실이 있는가 하면 전분 과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은 멜론, 그러니까 참외 종류로 따로 구분을 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그것도 여러분의 체질과 여러분의 그 위의 산도라든가 또 그렇죠.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식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십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산성 과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오렌지입니다. 그러면 오렌지는 오렌지만 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오렌지하고 자몽, 그레이프루트 이거는 같은 산성이면서 같은 그 김씨면 김씨 집안에 속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고 오렌지를 먹으면서 레몬도 같이 레몬수를 따뜻하게 해서 곁들여 잡수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것들을 같이 치아가 안 좋아서 신 거를 못 먹겠다 하면은 같이 주스를 내서 천천히 잡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러신 분은 치아가 신 과실에 영 맞지 않을 적에는 빨대로다가 주스를 만드신 후에 빨대로다가 천천히 잡수시고 주스를 만든 다음에는 그 섬유질이 있는 것은 절대로 걸러 버리질 마시고 그것째 같이 잡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약산인 거는 어떻게 되나? 약 살짝 신맛이 있는 거요. 대표적인 것은 사과죠. 사과가 신과실이 있는가 하면 크랩 애플이라고 해서요. 살짝 시고 아주 단맛과 향기가 있는 푸지나 또 갈라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과가 있죠. 그 다음엔 배요. 그 다음에 복숭아, 살구, 뭐 자두개통, 맹고, 딸기 종류, 그 다음에 체리. 이것은 약산 과실에 속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같이 먹거나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은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한 끼니에 한 가지 과실, 예를 들면 사과를 2개 먹자니 조금 그렇고 1개 먹자니 섭섭하면 먼저 그 애플 소스를 집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사과를 얇게 채칼에 그 슬라이서가 있죠. 거기다가 슬라이스를 얇게 해가지고는 레몬 1-2방울, 어떤 때는 소금 조금, 그렇게 물 조금 넣고는 폭 낮은 불에서 한쪽에서 구워 놓습니다. 그렇고 또 어떤 때는 거기다가 레이즌 한 연화무게 넣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 따끈한 애플 소스를 먼저 먹고 날 사과를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배하고는 같이 먹어서 속이 편안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복숭아 때 복숭아만 먹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복숭아하고 플럼 종류, 자두개통은 같이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는 먹지요. 캔탈럽하고 허니도 같이 먹어서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 수박은 따로 잡수는 게 좋습니다. 물이 있고 그다음에 왜 따로따로 먹는 것이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더욱 좋은지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캔탈럽하고 허니도 같이 잡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수박 따로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은 장이 나쁘시다든가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은 소화기에서 열을 다 흡수해 가기 때문에 여름에 농부가 햇빛에서
정말 실내나 나무 밑에 들어가도 몸에서 이미 받은 열이 몸의 피부 밑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화끈거리는 분이 정말 수박 한 통을 앉은 자리에 다 잡수시고 나면 비로소 시원하다. 얼음물이 시원하게 못 만들어줍니다. 바로 수박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수박은 refrigerator effect, 열을 흡수해가는 그런 작용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즌하고 커런츠는 더 자잔한 레이즌과 같은 아주 자잔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먹을 수 있고 딸기 종류는 딸기 종류대로 같이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실이 한 끼에 한 가지를 말른 거나 싱싱한 거나 아니면 살짝 스튜를 한 거나 잘 익힌 거나 아니면 베이크를 한 거나 사과 같은 거는 베이크를 하면 참 겨울에 아주 감기에도 좋고 딜라이트풀하죠. 그런데 왜 따로따로 먹는 것이 더 유익하냐? 우리에게 에너지를 금방 보급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당분은 들어가자 소장에서 금방 흡수가 되니까 금방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기에 있는 비타민, 광물질, 그 다음에 파이토 메디슨, 항산화제, 바이오플래보노이드 이런 것들은 전부 치료제인데요. 예를 들면 오렌지에 있는 비타민 C는 모든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엄지손가락을 꼽는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내지는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쇠도 천천히 오도록 도와준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렌지는 가장 비타민 C가 많지만 모든 과실에는 비타민 C가 서로 다투어가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프루트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 광물질의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인애플 하면은요, 파인애플은 효소에 브로멜린이라는 단백질을 처리해주는 효소가 있지만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소화를 도우며 따로 과일식을 할 때 하면은 모든 관절염이나 신장을 청소해주는, 왜냐하면 소화되지 않은 펩타이드라든가 이런 찌꺼기가 가서 끼어서 배설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다 청소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이런 놀라운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도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빨간 색소에 라이코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라이코핀은 하나의 항산화제인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데 엄지손가락을 꼽는 것이 붉은색이 있는 도마도입니다. 그러나 도마도를 먹고 위산이 과다가 된다든가 산성이기 때문에 전분 소화나 단백질 소화에 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리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한 바고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한 것을 내 몸, 내가 기냐 픽이 되어서 내가 몸이 말해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도는 도마도만 따로 아침에 잡수시면 이런 놀라운 치료 효과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으니까 도마도 주스를 잡수시면서 도마도 싱싱한 거를 잘라서 포크에다 아주 멋들어지게 스테이크 잡수시는 것처럼 멋을 부리면서 잡수실 수 있는 것이죠. 레몬하고 라임은 비타민 C와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산이 있어서 우리 몸의 결정체, 엉겨붙은 죽은 광물질과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어서 돌 생긴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과는 대표적으로 소장과 대장에 좋고 우리 몸에 음식을 먹어서 이상 발효가 온 그 모든 것을 잡균을 다 처리해주고 해독작용을 하면서 자기 사과에 있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은 이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간에서 분비된 담즙 있죠. 담즙이 배설이 안 되고 변비가 있는 분은 재흡수가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과에서는 이 바일 그 담즙을 딱 흡수해 가지고 빨리빨리 배설을 시켜주기 때문에 간이 콜레스테롤 담즙을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가 하면 소장, 대장의 건강, 그 다음에 대장의 아토니, 대장의 무력증입니다. 대장이 움직이지 않는 그 무력증을 치료해줘서 변의를 아주 규칙적으로 느끼고 배설이 규칙적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는, 여러분이 아마 이 사과가 이렇게 소장과 대장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미처 모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해놓은 사과 치료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배는 냉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혈압을 낮춰주는 일을 하고 이뇨작용이 강력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배는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한 것을 또 배설시켜주는 그런 작용까지 하는 치료 효과가 있고, 복숭아는 비타민 A, 캐로틴이요, 노리끼한 그 캐로틴이 있고, C,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 세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잘 조화를 일으키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유해 산소를 제거해주는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폐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실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나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바나나는요, 굳이 무엇과 같이 잡수고 싶으시다면요, 애플 소스와 같이 잡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바나나만 많이 먹을 수 없고, 바나나를 먹으면서 하나만 먹고 양이 조금 차지 않을 때, 그런 때 바나나하고 애플 소스, 그러니까 익힌 사과 같이 먹으면 속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설사를 하는 어린아이나 어른, 대변이 왠지 소화기에서 흡수 장애를 일으키면서 변이 형성되지 않는 풋변을 늘 배설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에게 대단히 좋은 음식이 바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먹어도 체중이 늘질 않아, 체중이 난 좀 늘었으면 좋겠어 하는 분에게 체중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나나입니다. 그 외에도 참 포타시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이뇨제가 들어가서 잡수시는 분은 바나나, 오렌지 이런 포타시움이 많은 것을 먹으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얘기를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과실이 한 끼, 한 번 먹으면은요, 양이 적으면은 사과를 하나 먹었다고 했을 때는 위를 비우는 시간이 딱 1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마른 과실을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저께 그 마른 무화과를 하룻밤 불려놨다가 그거를 먹으면서 신신한 사과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그럴 때에 말린 과실은 살짝 오버나잇 소킹 하셨다 잡수시는 분이 위가 약하신 분은 대단히 도움이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과일 식사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충분히 4시간을 띄워주면서 과실을 이것저것 잡수시면서 어떤 과실이 여러분 체질에 맞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며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경험하시고, 저에게도 그런 기쁜 소식을 전자메일이나 전화로 또 편지로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은 안녕히 계십시오.